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스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주제가 창업 사업 기획서인데요. 갑자기 무슨 창업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제 다른 컨텐츠들에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꼭 여러분이 창업을 하셔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공모전 지원하시는 것처럼 한번 창업 지원 정부 사업에도 지원을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펙일 수 있지만 같은 맥락 안에서 뭐 어떤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공모전이나 뭐 아니면은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인데 내가 실제 창업 지원금에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정말 지원을 해보시면 좋다. 정말 뭐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정말 CEO, 스타트업의 CEO가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여러분께서 만약에 실제로 창업 지원금을 받았다. 혹은 뭐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셔서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기업 지원을 할 때 면접에 녹이신다면 저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어떤 저의 능력, 그리고 영업 및 설득 능력,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한번 정말 제가 공인된 곳에서 인정받고 제가 정말 검증받고 싶어서 이런 뭐 어떤 정부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제가 되어서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래처와 정말 거래를 터본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율한다든지 등등등 뭐 사업을 하시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겠죠. 운영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녹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문과 직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업 부분, 뭐 영업이든 구매든 뭐 아니면 경영 지원이든 이런 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역량을 녹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정말 이공계 혹은 뭐 컴퓨터공학 전공이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제가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제가 이런 관련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보았습니다. 하시고 그랬을 때 유저가 이 정도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되겠고 다른 지원자분들과 차별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요번 이제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제 컨텐츠 말고도 뭐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사업 계획서 잘 쓰는 법, 정부 지원금 받는 법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취업을 지원하시는 어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창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성격에 따라서 좀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경진대회가 있고요. 예비 창업자 지원금 있고 기창업자 지원금, 공모전, 투자유치 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뭐 난이도를 가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뭐 난이도가 좀 낮은 경우에 이제 창업 경진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창업 경진 대회 중에 이제 공고를 보시면 기창업자는 지원 불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비 창업자만 지원 가능 혹은 예비 창업자 부문, 기창업자 부문이 따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꿀이다. 뭐 꿀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경진대회들이 조금 더 여러분께서 경험이나 경력이 많이 없을 때 지원하셨을 때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업 지원금과 경진대회는 뭐가 다르냐면 창업 지원금은 정말 뭘 하셔야 돼요. 사업자도 내고 그래서 이 돈을 썼으면 이 돈 어디다 썼다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실제로 돈을 써야지만 지원금이 나오고 해당 부분에 대한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루트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이제 지원금이라면 경진대회는 상금입니다. 여러분이 그 금액을 운용하시는데도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죠. 대신 이제 경진대회는 창업 지원금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실제로 정말로 창업 지원 경진대회를 나가서 어떤 이제 상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뭐 예비 창업자 이런 지원금을 이제 노리실 때에도 더 그런 가산점들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 지원금 받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제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경진대회가 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예비 창업자 부문에 지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패키지 중에 하나, 창업 지원금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희소식이 있어요.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지금 내가 사업자를 내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전에 내가 사업자를 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사업자 등록증을 낸 적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개인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 그러니까 정부에서 창업 지원에 대한 폭들은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던 기록이 있는 사람도 2020년부터는 예비 창업자 패키지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일 수가 있죠. 대학생분들 중에도 혹은 뭐 졸업자분들 중에도 사업자 등록증 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비 창업자 패키지는 단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낸 분은 안 되죠.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그걸 폐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창업자 지원금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해당이 없으실 수 있죠. 기창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기창업자 지원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대회, 뭐 IR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의 기창업자 지원금이나 투자유치 대회는 시제품이 있어야지만 거의 됩니다. 시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내는 거는 창업경진대회나 예비창업 패키지가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냐? 이제 K-스타트업, 이제 K는 영어로 치시고 스타트업 한글로 치셔도 돼요. 그래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가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에 행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경진대회거나 지원금 지원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진대회나 뭐 지원금 제도 이런 부분들 중에 어떤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해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교육 참가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수한 그런 뭐 가산점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지원하신 분들 대부분 다 거기 가 계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제대로 지원을 해보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대기업,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회를 하잖아요. 공채 설명회를 하면 그걸 꼭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원 사업 그 설명회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면 우리 이 어떤 사업의 결이 어떠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뭐 관광공사에서 하는 어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어서 관광 분야면 아무나 하세요라고 지원 공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사업 설명에 가보면 우리는 관광공사에서 하지만 이게 벤처 이제 진흥원에서 주는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IT가 접목돼야지만 뽑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IT가 접목되지 않은 관광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런 어떤 설명회가 있으면 그런 거 가시고 사전 교육이 있다면 사전 교육에서 해주는 교육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도 많이 돼요. 최중요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께서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템이 얼마나 뛰어나냐 보다 앞서서 이 사람이 창업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제가 실제로 경진대에서 수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PPT나 뭐 제가 냈던 이제 자료들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아이템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 사람이 해야지만 되는 이유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 컨설턴트니까 취업 컨설턴트가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래야 수상 가능성이 높아져요. 혹은 내가 예비 신부야. 내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해서 뭐 이제 뭐 몇 개월 뒤에 결혼을 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 내가 그 타깃층인 경우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타깃층으로 경험을 해보니 이런 점이 되게 불편해서 제가 제 타깃층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거죠. 근데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학생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엔 내가 타깃층인, 예를 들면 제가 서핑에 미쳐 있어요. 제가 진짜 서핑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정말 뭐 여름이 되면 뭐 제주도에 가서 양양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서핑을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서퍼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 소비층인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 경력이 많은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이 소재를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재를 가지고 차별화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래서 소재를 찾잖아요. 그럼 그 소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서핑을 하기로 했다. 서핑과 관련된 뭐 프립이라는 그런 어떤 뭐 액티비티 관련된 뭐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타링 뭐 이런 것들, 뭐 서핑을 내가 실제로 검색해서 갈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냥 정말 서핑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뭐 서핑도 하고 이제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는 뭐 서핑 펜션 뭐 이런 다양한 사업체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서핑을 해봤는데 이런 게 불편했어. 혹은 여기에서 살짝만 바꾸면 오히려 더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저는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 뭘 만들게요.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서핑 매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 요걸 요렇게 바꿔서 요 불편함을 요렇게 해결해서 혹은 이 서비스의 주 사용자가 예를 들면 20, 30대인데 10대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40대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타깃층을 바꾼다든지 혹은 뭐 이거는 기존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서비스긴 합니다만 뭐 보통 대부분 다 이제 뭐 서핑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레포트들이 있는데 서핑에 차별화된 서핑만 있는 뭐 이런 컨셉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정말 서핑을 하는데 서핑 도구를 뭐 아니면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의 타깃층을 차별화한다든지 플랫폼의 사용 방식을 차별화한다든지 혹은 어떤 것을 공유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핫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공유 서비스 아니면 매칭 플랫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자동 결제. 그러니까 서핑을 우리가 일일이 예약해서 그 업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어떤 뭐 서핑과 관련된 자동 결제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핫한 사업 영역을 내가 좋아하는 이 소재에 매칭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불편한 점을 이렇게 해결한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만드시면 충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다. 새 아이디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간 생각만 틀어줘서 차별점만 주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수익성이에요. 그냥 서퍼들이 모이면 광고만 해도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는 이제 투자 유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수료를 몇 프로를 받겠다. 혹은 이걸 결제를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혹은 광고를 하면 어떤 타깃층이 어떤 걸까? 광고 수익은 서브로 가져가셔야 되고 메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B2B면 그 업체가 결제를 하든 B2C면 그 소비자가 결제를 하든 결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가 주 포인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해서 무슨 뭐 공유 이제 서비스 뭐 더 클로셋 뭐 이런 거 요새 핫하잖아요. 뭐 더 클로셋을 이런 식으로 바꾼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공이라든지 내가 주 소비층인 거 혹은 내가 경력을 가진 이런 쪽에서 소재를 선정해서 그 기존의 사업에서 있던 것들 중에 약간만 틀어서 차별화를 주고 그 차별화에는 가급적이면 요즘 핫한 어떤 사업 영역들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수익성을 반드시 결제를 하도록 B2B든 B2C든 결제를 하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여러분께서 잘 찾아보세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아이템이 선정됐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자의 강점과 유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더불어서 1인 창업이면 약간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할 친구를 섭외하셔야 돼요. 같이 할 친구든 엄마든 아빠든 해서 팀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 건데 나는 디자이너야. 나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앞뒀어.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말하자면 웨딩 플래닝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거다. 그러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제 결혼을 앞둔 나가 한 명이면 대표자면 두 번째 팀원은 뭐 결혼을 앞두고 이러진 않아도 돼요. 단 이제 iOS 디자이너든, iOS 개발자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든, 아니면 웹 개발자든 개발자를 한 명을 앉혀놓고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팀원들의 역량이 각각 웬만하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 팀원을 끌어들이셔서 같이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실제로 여러분께서 하시지 않아도 돼요. 팀원을 일단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팀원을 모을 시 가산점 이런 게 없어도 팀원을 모집해서 팀원을 여러분께서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써주시면 훨씬 점수가 올라가요. 이건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을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실 때 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주관하는 기관마다 결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를 접목하지 않으면 잘 안 뽑아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에 로컬 이런 뭐 넥스트 로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로컬 시장 경제 활성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IT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거기 특산물이나 거기에 있는 펜션이나 지금까 그 지역 사회에서 활용해야 되는 자원을 반드시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든 아니면은 해당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하든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IT를 접목한 뭐 예를 들면 서비스를 뭐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께서 좀 이제 합격하시기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조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신다 그러면 시제품은 최대한 제작을 하시면 제조 분야는 지원금의 금액대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해요. 근데 IT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막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제작은 안 해도 디자인이라도 그냥 포토샵이든 그림판으로라도 좀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그걸 사업계획서에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제조를 하시겠다면 정말 허접허접 세상 허접하더라도 뭐라도 좀 시제품 비스무리한 거라도 만드셔야 그래야 합격이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사 이슈를 반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올림픽 시설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걸 활용해 보겠다 라든지, 최근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스키장이 굉장히 스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그런 어떤 굉장히 실제로 시사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불편한 부분을 긁어주신다면 훨씬 합격의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좌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있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만 바꾸면 된다고. 타깃층을 더 세분화하거나 이 타깃층에 다른 수요를 같이 하거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서핑을 좋아하는 모두라면 그게 아니라 서핑이 대부분 20, 30대가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 30대 젊은 층들이 가서 뭐 그냥 숙박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 단위, 아이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 타겟이 아닌 그 기존 타겟을 더 세분화해서 뭐 가족이 놀 수 있는 그런 서핑, 어린이 서핑 교실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 어린이 서핑 교실을 뭐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에 새로 이제 수련회 뭐 그런 뭐 여행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타깃층만 살짝 바꿔줘도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겠다가 아니라 있는 거에서 타깃층을 바꾸든 접근 방식을 바꾸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이미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뭐 글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썼던 제안서인데 제가 좀 주요 사안들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진입 배경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내실 때 이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배경, 여기에는 구체적인 타깃 니즈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걸 잘한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게 취준생들이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제가 뭐 좀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
취준생들에게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할 때 금액대가 너무 높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겠다는 수요는 없는데 실제로 취준생들이 그걸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거를 금액대를 낮춘 뭐 온라인으로 뭐 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타겟층이 뭐가 힘든지, 타겟층의 구체적인 니즈가 뭔지 혹은 구체적 타겟층이 뭔지 저는 지금 타겟층의 구체적인 니즈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결제에 대한 니즈인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 내가 생각하는 유료 서비스의 금액대 기준이 많이 낮춰졌으니까 요걸 충족하겠다가 저의 타깃이었는데 만약에 타깃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 하면 기존의 어떤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입 지원자들에 대한 게 많았는데 나는 그 경력직 이직자들을 위주로 하는 경력직들을 위한 어떤 취업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원티드죠. 기본적으로 신입 채용에 대해서만 막 중구난방식으로 취업 포털들이 되어 있는데 경력직 이직 위주로만 한 온라인 헤드헌팅 서비스. 이게 이제 원티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타깃층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타깃층의 구체적 니즈를 짚거나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 구체적 니즈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뭐 자기소개서를 뭐 좀 그러니까 어떤 자동 완성 기능을 좀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 그래서 그러니까 초안인 거죠. 그거를 실제로 내면은 너무나 이제 유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초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냈었는데 그래서 초안 작성 템플릿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반드시 내가 잘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창업자의 어떤 노하우를 담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뭐 어떤 서비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용 방안, 주요 기술 그리고 소요 예산 거기에 대해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내실 때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미지화해서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글로 적으면 그 줄글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춰집니다가 사람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이런 거라고 확 이해가 되거든요. 시제품이 없더라도 시제품을 가안으로 이미지화시켜서 그거를 세부 내용으로 넣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이제 냈던 이제 아이템은 이게 기존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이것과는 이렇게 차별화가 돼요 라고 여러분께서 언급을 하셔야 시장에 오히려 그러면 있는 거를 또 내내가 아니라 시장에는 이미 이런 니즈가 있구나. 이런 니즈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구나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더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세상에 없는 막 우주선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우주선에 대한 니즈가 있긴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의 이런 부족함, 이런 서비스의 이런 부족함을 제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어필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시장 조사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차별화되고 조금 더 우수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께서도 기획을 실제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화를 쭉 하셔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어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는 이거는 이런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이건 얼마를 받겠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받겠다. 그리고 그런 금액들이 실제로 결제가 된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더불어서 이 금액은 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형성됐을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두세 가지 정도 많으면 전 네 가지까지 넣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다각화하는 것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금액대를 계산하는 것 그 구체적인 금액대로 내가 실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라는 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까지 구체적으로 하셔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 정부 지원금이 됐든 아니면 경진대회 상금이 됐든 이 심사위원들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 금액을 여러분께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뭐 그냥 유저들이 모이면 광고만 때려도 돼라고 해서 정말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그냥 유저가 모였다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내가 어쨌든 지원금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잘 안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미 기존의 시장에 있는 것도 좋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차별 포인트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수익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결제를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께서 짚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으시더라도 안 받으시더라도 이런 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실제 기업에 지원하실 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의 눈, 돈을 벌 수 있는 영업의 눈이 훨씬 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공모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의 CEO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보시면 꼭 지원금이 뭐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더 현업자들, 면접자들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공감을 살 수 있는 표현들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